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나만 몰랐어. 건강뉴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꾸준히 먹으면 뼈가 저절로 튼튼해지는 관절에 좋은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관절입니다. 젊을 때는 쉽게 움직일 수 있었던 동작들이 점차 어려워지고 무릎이나 손목, 어깨 등의 통증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절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고 관절액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뻣뻣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무릎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절 문제가 악화되면 기본적인 일상 활동에도 큰 제약이 생깁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거나 오래 걷기 힘들어지는 등 신체 활동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활동량 감소는 근육량 감소와 체중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또다시 관절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음식 섭취입니다.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연골은 관절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기 위해서는 콜라겐과 콘드로이틴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닭고기, 돼지 껍데기, 생선 껍질, 해조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므로 오렌지, 레몬, 키위 같은 과일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은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 성분도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므로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뼈는 칼슘과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멸치, 두부 등이 있으며 비타민 D는 햇빛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달걀 노른자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관절 건강을 위한 식습관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특정 음식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공식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과도한 당분과 나트륨 섭취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관절액의 원활한 분비를 돕기 위해 하루 7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체중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관절에 좋은 영양소가 담긴 음식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초록이퐁합입니다. 초록이퐁합은 뉴질랜드 연안에서 서식하는 홍합의 일종으로 예로부터 마오리족이 건강을 위해 섭취해온 식품입니다. 마오리족은 이 홍합을 날 것으로 먹거나 건조시켜 보관한 뒤 다시 물에 불려 먹기도 했으며 국물 요리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해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초록이퐁합을 추출하여 보충제로 가공하거나 냉동, 건조 형태로 유통하여 보다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초록이퐁합을 삶아서 먹거나 스튜나 수프에 넣어 요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건강보조식품 형태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초록이퐁합이 관절 건강에 좋은 이유는 그 안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성분 때문입니다. 초록이퐁합에는 일반적인 어류에서 얻을 수 있는 EPA와 DHA 외에도 특별한 형태의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 통증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 관절에게 윤활 작용을 도와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초록 이퐁압의 관절 건강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00년대 초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골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초록 이퐁압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후 관절 통증과 염증 수치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초록 이퐁압을 섭취한 그룹은 가짜 약 그룹에 비해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2013년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초록 이퐁압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SAIDS보다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유사한 항염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초록 이퐁압을 섭취하게 한 후 염증 수치 및 통증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록 이퐁압이 관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홍합이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과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섭취할 경우 연골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위장장애나 신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지만 초록 이퐁압은 이러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록 이퐁압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신선한 홍합을 요리해 먹을 수도 있고 건조 분말이나 캡슐 형태로 된 건강 보조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선한 초록 이퐁압을 섭취할 경우 찌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스튜나 국물 요리에 넣어 섭취하는 방법도 인기가 많습니다. 건강 보조제의 경우 하루 권장량을 지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절 건강이 걱정되는 50대 이상 중노년층이라면 초록 이퐁압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을 통칭하는 말로 예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어나 꽁치를 구워 먹거나 조림으로 요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본에서는 생선회를 비롯해 절임이나 훈제 형태로 즐겨 먹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연어나 정어리를 훈제하거나 통조림으로 가공하여 보관하며 식사에 활용해 왔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일상 식단에서 꾸준히 섭취하기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노년층에게는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더욱 추천할 만합니다. 등푸른 생선이 관절에 좋은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 EPA, DHA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며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은 염증 반응에 의해 통증과 뻣뻣함이 발생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매개물질의 생성을 감소시켜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연골뿐만 아니라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므로 등푸른 생선은 관절 보호와 골밀도 유지에 동시에 기여하는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관절 건강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2017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오메가-3 섭취가 연골 손상을 늦추고 관절염의 진행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실험용 동물에게 오메가-3가 포함된 식단을 제공하고 관절 건강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연골이 보다 건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일정 기간 섭취하게 한 후 관절 통증과 유연성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플라세보 그룹보다 통증 지수가 감소하고 관절의 움직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오메가-3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이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등 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내 염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등 푸른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생선의 경우 중금속 축적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너무 큰 생선보다는 작은 크기의 고등어나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생선을 구워 먹거나 조림으로 요리하는 것이며 국물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을 훈제하거나 통조림으로 가공한 제품을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통해 필수 지방산을 보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50대 이상 중노년층이 등 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염증을 줄이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주 23회 정도 식단에 포함하면 관절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와 함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관절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이렇게 드셔보세요. 고등어는 구워 먹으면 고소한 맛이 극대화되지만 조림으로 만들면 양념이 배어들어 더욱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와 함께 조리하면 비린내가 줄어들고 무에서 나오는 단맛이 고등어의 감칠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참치는 생으로 먹으면 가장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지만 살짝 구워 스테이크처럼 조리하면 씹는 맛이 살아나고 감칠맛이 더욱 강조됩니다. 꽁치는 통조림으로 먹어도 좋지만 조림으로 하면 가시가 부드러워져 먹기 쉬우며 된장과 함께 조리면 감칠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삼치는 소금 간을 살짝 해서 구우면 살이 부드럽고 촉촉해지며 미림이나 청주를 뿌려주면 비린내 없이 더욱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정어리는 오일에 절이거나 파스타와 함께 먹으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되며 방어는 겨울철에 가장 기름지고 맛있으므로 회로 먹으면 최상의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등어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입니다.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 고등어의 단백질 분해를 도와 소화가 잘 되도록 돕고 고등어 특유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무에 함유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고등어와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참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여 참치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고 체내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마늘 특유의 향과 매운맛이 참치의 풍미를 더욱 살려주며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고등어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고등어의 풍부한 칼슘과 결합하면 몸에 흡수되지 않는 불용성 물질을 형성하여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의 흡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석 형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치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한 반면 참치는 상대적으로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이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오드를 과다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로 우리의 식단에서 자주 사용되는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지중해 지역에서 재배되었으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대표적으로 브로콜리 무침이나 브로콜리 스프, 볶음 요리에 자주 등장합니다. 서양에서는 샐러드나 스팀 요리로 먹기도 하며 브로콜리의 건강 효과를 강조한 다양한 연구와 영양학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브로콜리는 특히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관절 건강을 위한 중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50대 이상 중노년층에게 추천되는 식품입니다. 브로콜리가 관절 건강에 좋은 이유는 그 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과 염증을 억제하는 화합물 덕분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여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의 활성을 차단하고 관절 연골의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의 식이섬유는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소화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브로콜리의 관절 건강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2016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십자화과 채소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관절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연구인 2018년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가 관절 연골의 손상을 방지하고 연골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성분이 관절에 유익한 효과를 주며 이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염 효과는 그 안에 포함된 비타민 C와 설포라판 외에도 퀘르세틴이라는 또 다른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퀘르세틴은 항염증 작용을 통해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도 있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체내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절의 염증을 예방하고 연골과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브로콜리를 찌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며 스팀 요리나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또한 볶거나 무쳐서 다양한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영양소는 열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익히지 않고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브로콜리 추출물이 포함된 건강 보조식품도 출시되어 있어 더욱 간편하게 브로콜리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 중노년층에게 브로콜리는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식품입니다.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의 염증을 예방하고 연골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소도 포함되어 있어 관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슈퍼푸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적절한 운동과 병행하여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관절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찌거나 삶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이렇게 드셔보세요. 브로콜리를 찌거나 삶아서 샐러드로 먹거나 올리브유와 마늘을 넣어 볶아 먹으면 영양소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풍미를 한층 더해줍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살짝 구운 뒤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상큼한 맛과 함께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스프를 만들 때는 브로콜리와 함께 감자나 당근을 넣어 부드럽게 끓여내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한 끼가 됩니다.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레몬입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가 브로콜리의 철분 흡수를 돕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레몬의 산성 성분이 브로콜리의 풍미를 더욱 살려주어 상큼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균 및 항염 성분이 있어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브로콜리의 항산화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근과 브로콜리는 서로 다른 식사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아 브로콜리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분의 효과를 제대로 얻기 어려우므로 브로콜리와 우유는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절 건강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우리의 관절도 튼튼해야 매일의 삶을 무리 없이 지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는 성장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뼈와 관절도 그만큼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관절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꾸준한 관리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관절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나만 몰랐어 건강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